안녕하세요, 송기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촬영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커리어를 만들어 오고 계신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고, 일단 저는 대학에서 생명과학이랑 컴퓨터공학, 과학과 공학을 모두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공학 여러 가지 이렇게 분야를 전공하다 보니 이제 석사에서는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제 사람에 관련된 데이터, 사람의 행동에 관련된 데이터까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일련의 과정을 모두 거치다 보니 이제 사람과 그리고 과학적인 공학적인 방법으로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걸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회사에 취업하고 나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는 그런 데이터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요. 이제 학문적인 것과 이제 실제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많이 있었고,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쨌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학과 공학적인 그런 접근이 모두 저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건 아직까지 취준생분들께 생소한 직업이긴 해요. 그래서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이며 또 데이터 애널리스트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이게 영어 이름이기도 하고 또 한글 이름으로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면 이 자체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애널리스트, 분석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다 어렵게 들리고 이게 모호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그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말 그대로 과학자라고 보잖아요. 데이터 과학자는 요리로 치면 요리를 연구하는 사람, 즉 요리도 하나의 화학 물질들의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요리 화학 연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화학자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보면 데이터 엔지니어는 요리 재료들을 가지고 개발하는 거에 가까운 직군이기 때문에 요리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재료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그 데이터 분석, 시각화 그래프를 만든다든가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만들고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리로 치면은 그 영양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사들은 어떤 요리들의 그 조합에 따라서 영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잖아요. 조금 큰 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요리화학 연구자,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는 요리사,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그 영양사 이렇게 보시면 좀 조금 그나마 이해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분야가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어떤 한 분야가 한 분야를 같이 겹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좀 포커싱이 다 조금씩 다르다. 요거를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그런 AI 테크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하시고 그리고 곧 퇴사를 하셨어요. 네. 이렇게 몇 가지 AI 테크 스타트업에 공동 참여자로 참여를 하신 다음에 퇴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공동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AI를 가지고 이제 AI가 실제 학문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쓰임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AI가 음성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감정 인식을 통해서 이제 쓰여지는 것을 사업적인 모델로서 만들어내는 것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걸 통해 실제 제품으로 나와서 잘 된 모델이 되었었고, 그것을 이제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내보이는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었는데, 시장의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I뿐만 아니라 변화가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나 그리고 지금 많이 나오는 NFT 이런 것들이 또 AI,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기술들이 다 같이 융합이 돼서 더 많은 것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나와서 더 많은 기회들을 이제 잡고 그리고 시장에서 더 많은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또 다시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스타트업 창업뿐만 아니라 근무도 많이 하셨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여러 스타트업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어려움과 한계는 뭘까요? 근무하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느꼈던 한계는 정말 가장 먼저 꼽고 싶은 것은 실제 필요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옛날보다는 현재 뭐 공공 데이터나 아니면 뭐 오픈 데이터 그리고 뭐 각종 여러 가지 민간 데이터가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사용할 만한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 워킹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품은 특정 데이터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한 데이터는 꽤나 가공이 되어야 되는 데이터인데 지금 오픈된 데이터들은 가공이 많이 안 된 데이터이기도 하고 그 가공하는데 꽤나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근데 공공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들은 가공이 지금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가공을 하려면 생각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수집을 하고 가공을 하는 데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 아니면 학생, 작은 규모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실정이고요. 아무리 데이터가 많이 지금 오픈되어 있다 해도 생각보다 쓸만한 데이터가 없고 결국은 실제로 저희는 유튜브에서 결국 데이터 다시 모았고 그 데이터를 그나마 다행히도 뭐 정부 과제를 통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정이 돼서 데이터 가공과 수집 가공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딥러닝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 그나마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연산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매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장비가 매우 비싼 편인데요. 아무리 장비를 많이 대여를 해주거나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그 좋은 딥러닝 모델을 돌린다. 예를 들면 자연어 한국말이나 영어로 된 그런 텍스트 처리된 자연어를 돌린다고 했을 때 좋은 딥러닝 모델을 돌리려면 꽤 큰 사양이 필요합니다. 그런 컴퓨터를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운 편이라 실제로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코딩 클럽을 통해서 많은 취준생들을 만나보셨는데 차별화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취준생이 갖춰야 될 역량은 뭘까요? 일단은 코딩 클럽이나 학원 같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하시고 오셨던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가장 저는 두드러지게 봤던 부분이 통계적인 부분이나 기본적인 컴퓨터 공학 지식이 아쉬웠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컴퓨터 구조라든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 학생들이 대학교 때 배우는 기본 과목들인데 솔직히 대학생 때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주니어 레벨에서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주니어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프로그래밍 하실 때 퀄리티 차이가 꽤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그래머로서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신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차이가 오기 때문에 꼭 이거는 기본은 하시고 오시는 게 코딩 클럽이나 학원에서 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올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별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문과계열의 많은 학생들이 요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무에 관심이 많은데 네. 비전공자로서 문과계열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직무인가요? 저는 오히려 문과 분들이 좀 더 많이 도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과 분들이 그 단순히 문과라고 해서 꼭 이렇게 문과도 가능할까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과분들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어떤 특정 도메인에 속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회과학적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인문학적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그 도메인의 지식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그 도메인 지식이 데이터의 분석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 도메인 지식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의 퀄리티가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도메인 지식, 그 인문학적이고 문과적 지식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굉장히 이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서 과학적인 그 부분만 딱 공부를 플러스 알파로 해주시면은 오히려 과학과 공학만 하신 분들보다 더 장점을 살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는 딥러닝이 아닌 블록체인 관련해서 다시 창업을 시작하셨는데요. 네. 전문 분야를 블록체인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문 분야로 블록체인을 설정한 이유는 NFT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대두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NFT와 블록체인도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데이터의 흐름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거를 창출해내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웹 2.0과 웹 3.0이라는 하나의 구분되는 환경인데 웹 3.0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블록체인과 그 메타버스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AI 엔지니어로서 사실 더 많은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웹 3.0에서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이 많은 사람들과 메타버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고 여기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자 이 블록체인 분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블록체인 기술 가지고 창업도 새롭게 하셨는데 창업하신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창업한 기업은 블록체인 기반 웹3 전문 광고 플랫폼 애드아이오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애드아이오란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자의 데이터 권리증을 이제 사용자가 가질 수 있게 만들고 데이터 권리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광고 성과 산출을 위한 거 외에 다른 용도 활용을 막으면서 지분에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사업자와 그리고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의 데이터를 제공한 아까 사용자 모든 사람이 지분에 따라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획기적인 광고 시스템이 바로 이 애드아이오라는 저희 제품이에요. 그래서 웹3 세계에서 이제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광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웹3 세계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활약을 좀 많이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직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도 데이터가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장소와 여러 분야, 그리고 여러 종류로서 쌓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웹 2.0이라는 환경뿐만 아니라 웹 3.0, 이제 현재 공간뿐만 아닌 웹 3.0의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공간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업무가 확장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분석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질 것이고 하다못해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실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의 그 확장성이 넓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그 미래는 아주 밝을 것이라 생각하고 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